아, 지지율 한번 볼까요? 목요일 날은 요즘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MBS 전국 지표조사가 나오는데, 전국 지표조사는 전화 면접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개씩 2주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MBS 여론조사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20% 하락했네? 아이고, 참. 용 쓴다, 아주. 윤석열 지지율의 목표는 40%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40%가 되면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나 착각이 있어요. 그럴 일이 없다는 굉장히 슬픈 사실을 그러니까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외교 나가갖고, 외교 나가갖고, 외교로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하면 새날이 방해를 하네? 윤석열 외교 참사라 그래가지고 또 떨어졌어. 자, 지지율,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냐? 29%. 긍정평가, 부정평가 62%. 2배가 넘어? 29 곱하기 2는 얼마예요? 58. 그보다 4가 남네, 아주. 그러니까 제가 저 그래프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윤석열이 똥볼을 쳤는데도 왜 10%대가 안 나와라고 속상해했는데,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저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현실에 윤석열 쪽이 훨씬 더 답답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 또 정치가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윤석열이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여론하고 다르게 가니까. 윤석열은 용 쓰는데도 국민이 좋아할 방향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외교에 이정표 세웠다고 대국민 거짓말 하잖아요. 결국 국민 뜻과, 지금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국민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30%가 안 나오지. 제가 뭘 하나 좀 체크해 왔는데요. 왜 이렇게 윤석열이 자유를 외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22일 날 윤석열이 1박 2일 호남 방문, 그때는 이제 후보자 자격이었잖아요. 그때 대학생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극빈층과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본인 스스로 자유라고 외치는 이유가, 나 많이 배웠어, 나 인텔이야 라고 자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라는 걸 외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62. 답답하다. 이게 반대여도 높은 지지율 아니거든요. 윤석열 잘하고 있다 62, 잘못하고 있다 29여도 높은 지지율 아닙니다. 지금 취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한번 볼게요. 이거를 거쳐내면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오르겠지? 그것만 쭉 읽어줘봐요. 텍스트만. 빠른 속도로. 준비된 대통령은 안 되겠다. 준비된 패널이 좀 돼주길 바래. 내가 읽을 테니까 뒤에 따라와봐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하여서, 통합, 협치의 노력이 부족해서, 정책 비전이 부족하여서,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서, 기타, 모름, 무응답. 기본적으로는 인간 자체가 싫다가 아마 다 압도적일 것 같아요. 아니, 인격도 안 되고 얘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야.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모자라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난 똑똑해라고 생각하는 이 결여, 국민과의 괴리감, 이게 윤석열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정당 지지율이 NBS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동응답은 이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지 오래됐습니다. 거의 15%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경우는 MBS 기준으로는 정권교체 이후에 처음이에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자, 지지율 한번 봐봐요. 그래프 보시면 나오잖아,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정권교체 이후에 한 번도 민주당이 못 이겨요. 근데 이번에 이겼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타났군요, 드디어. 이재명의 영도력. 저는 이 지지율도 사실 좀 서운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렇게 국민의힘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언론이 뒷받침을 해줘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민생만 좀 잘 챙겨라 하고 말씀하시는 중도층들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이야 당에서 민생, 예산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챙기는 것을 제대로 전달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지지율보다 몇 배 더 민주당이 앞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만 기레기 짓을 안 했으면 이러한 정권이 탄생하지도 않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방송 MBC 기자들을 탑승 배제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참네. 아이고. 윤석열 한 번을 이기지 못하네.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65. 왜곡 편파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28. 이 28의 퍼센트의 지위가 저는 난국의 극우라고 생각해요. 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민 절대다수가 바이든으로 들었고 쌍욕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왜곡 편파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가 없는 거죠.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괴리감. 야, 이거 MBC에 대한 정치보복인데 하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막 우기는 거잖아요. 불가피한 조치라고. 그러면 이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해서 이제 이탈해요. 한두 번은 괜찮아.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아, 저거 쉽게 표현할게요. 유튜브 방송이니까. 저거 양아치네. 그러면서 취지가 완전 굳어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태원 12구 참사가 윤석열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결정타가 돼버렸다고. 요거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상민 자르고 뭐 등등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사건 해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약 수사 등 대통령실 이전 등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 필요하다 55%, 불필요하다 41%.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지지율하고 좀 약간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일단 수사를 보고하자라는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사하는 거 결과를 보고 필요성을 확인하자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이 여론조사도 보면 15%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약. 국민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되게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모닝 컨설트라고 우리가 가끔씩 소개해드리는 그거 있죠. 여기서 윤석열 지지율이 16%까지 곤두발쳐서 주요국 꼴찌라고 나옵니다, 지금. 지난번에 18% 아니었나요? 18%에서 18, 19 정도 했었는데 근데 다시 떨어졌네요. 지금 이거 오늘 나온 뉴스예요.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 실시 주요국 지도자 지지율 조사. 조사 대상 22개 정상 중에서 22위. 지지와 비지지 격차가 나홀로 60%대. 참 이상하죠.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이게 웹 기반 그 조사라고 웹 기반이라서. 예, 조사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 뉴스공장 김어준 그 공장장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 70대 이상 고령층만큼이나 이 디지털, 뭐 우리 말할 수 있는 휴대폰 이런 거에 아주 가까운 나라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ARS나 이런 거와 이 웹 기반 조사가 차이가 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 웹 기반 조사가요, 한국에서는 5,000명 대상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 웹 기반 조사가 우리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하는 인기 투표가 아니고요. 그죠? 그 사람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이 다 포함된 겁니다. 5,000명이면 여론조사 5개랑 맞먹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은 사실상 10%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6% 축하드려요. Congratulation. 참, 아이고. 자, 짤막하게 이야기 하나 더 해보면은 윤석열 지지율 떨어진 측면에서 그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이 MBC 탑승 배제에 분노해서 우리도 따라갈게 했잖아요. 후기가 올라오는데 왜 후기가 올라오는 거냐면 이게 취재 제한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취재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는 기사들인데 첫 번째가 경향신문 기자는 전용기보다 18시간 42분 늦게 도착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18시간 42분 동안은 취재를 못하는 거잖아요. 윤석열보다 전용기보다 거의 하루 늦게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는 그냥 퉁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현지에 전용기를 타고 가신 기자들도 취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에 들어오지 배제됐습니다. 못하겠으니까. 바보 됐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기 위해 다른 취재들이 모두 자리를 뜬 탓에 프레스센터가 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 아우, 경향신문 서러워. 기자가 그래도 저희가 그 기레기 기자 구분할 때 우리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은 저희가 기자분들로 예, 구분을 해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 윤석열 정부가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을 때 사실 우리는 많은 언론사가 거기에 동참해주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게 단순히 윤석열이 싫어서가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한겨레 그다음에 경향. 경향밖에 동참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아 진짜 기레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으로 대통령실 수석이 순방의 의미를 설명했다는 소식을 공항에서 카톡으로 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굉장히 나중에 윤석열 그 탄핵 주문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러면서 사실은 언론사를 정치보복했다라고 하는 저는 인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헌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현장은 이제 전용기를 타지 않으면 제한투성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로도 나오고요. 탑승 제한이 취재 제한이더라. 그래서 현장은 제한투성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4박 6일로 갔는데 기자는 6박 8일로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용기 노선은 특별기기 때문에 이 국경과 국경 사이에 모든 것을 연락해서 루트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용기가 원하는 만큼. 근데 민항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루트를 밟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이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CRQ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뭐 세관 통과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또 이미그런트 또 통과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용기를 타고 갈 때 외교 그 현장에 있는 외교관의 자격을 취득해서 가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이 몇 배로 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요. 취재 제한은 당연한 거고 그 몇 배의 수고로움은 저희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상상이 되죠. 그래놓고 윤석열이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 아는 기자를 불러서 따로 만났잖아요. CBS 채널A 기자만 따로 면담을 했잖아요. 에라이 정말. 이 비행기라는 게 아무리 커도요. 어떤 기자가 대통령 있는 공간으로 따로 들어가. 얼마나 부럽게요. 그러니까요. 자,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 CBS 기자 남편이 로스쿨 출신의 지금 이 검사인 곽인숙 기자가 최근에 쓴 기사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기 있잖아요. 가운데만 좀 읽어줘봐. 헤드라인만. 저기 김건희 여사 만난 거기서부터. 김건희 여사 만난 심장병 소년 지원하겠다 문의 세도. 김건희 여사 앙코르와트 안 가고 푸놈펜 심장병 아동 만나 격려. 눈물 쏟은 김건희 여사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김건희 여사 이태원 참사에도 독일 영부인의 깊은 감사. 그러니까 그냥 쭉쭉 빨고 있습니다. 김건희 달 컸다. 눈물겹습니다. 쭉쭉 빨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남편과 그러니까 둘 다 기자였는데 남편이 로스쿨 들어가서 나중에 검사로 임명되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윤석열과 친분이 있어서 근데 이거 아니었으면 곽인숙 기자가 왜 저렇게 CBS 정도 되면요 진짜로 괜찮은 언론사예요. 노컷 뉴스.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쟤들의 카르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CBS 기자면 굳이 저렇게까지 안 빨아줘도 되는데 하는 언론사잖아요. 그리고 아니 CBS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면 뭐 저희가 아는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달리 보는 거죠. 아 정말 저게 좀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사가 보통 자기 다이어리 같으면 지우고 싶을 거야. 근데 그 관계가 드러났잖아요. 다 검색해 보니까 곽인숙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쭉쭉 빨고 있었잖아요. 박제돼 있네. 시원병. 웃기지도 않다 진짜. 자 그리고 지금 그 한국 기자협회장 이분이 김동훈 회장인데 이 헤드라인 되게 멋졌어요. MBC 전용기 배제는 직권남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렇게 시작됐다. 그거잖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직권남용이 따라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 불법적으로. 그게 농단이에요, 농단. 국정농단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 정윤회 문건 같은 거 전횡을 저지르는 거죠. 그
보도 못하게 막 막고 이러는 직권 남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기자협회장이 한 말이에요. 박근혜도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면 뒤가 뭐가 있어? 너도 그럴 너도 수 그럴 있을 수 있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용기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께 아닙니다. 그 전용기를 내 마음대로 넌 타지 마, 넌 타도 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래서 이 기자협회하고 언론노동조합이 김대기, 김은혜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차마 대통령은 고발 못하고 고발을 했어요. 서울경찰청에. 기자협회가 특정인을 고발 조치한 것이 박근혜 정권 이후에 6년 만입니다. 참네. 아이고. 윤석열 지지율 왜 안 올라가는지 알겠지? 국민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30%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지금 모닝 컨설트 같은 웹 기반 조사에서는 지금 16% 나온 거 아닙니까? 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짤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이런 병신 새끼한테 당한 거였어? 이거 있잖아. 국정농단도 하고 뭐 최순실이 그랬잖아. 김건희 보고 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줄 몰라. 씨. 윤석열 보십시오. 한번 지켜보십시오. 임기 채우면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못 채웁니다. 이 상태로는. 물론 단서가 있기는 해. 윤석열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된다면 모를까? 이 상태로는 임기 못 채워요. 저거는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부적합자예요. 대통령 금치산재에 가깝습니다. 그거 좋다고 지지하는 그 20몇 %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 상식이 있다면 윤석열 어떻게 대통령을 인정합니까? 대통령이 버거운 자한테 대통령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라 망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중국 러시아한테 우리한테 보복해줘 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깝깝하네요.